즉 군의 헬기 전력 증강과 무인기 사업에 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하려던 대형 무인기와 공격용 헬기 사업이 자신했던 국내 개발이 지연을 거듭한 반면 해외 기술 개발과 실전 배치가 예상보다 빨라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기회 영향을 받는 사업은 크게 4가지. 군단급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 소형 공격 헬기와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등이다. 4가지 사업에 투입될 사업비를 합치면 약 8조 원. 단일 사업이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다. 밥상이 커서 그런지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미군의 최근 움직임이 이례적이다. 최신 운용 교리를 한국군에 전파하고 있는 것. 미국산 무기체계를 수입해 쓰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군 아파치 헬기의 무인기 통제실 범주 1. 미군은 지난 주중 군산 공군기지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와 MQ-1C 그레이글 무인기를 연동하는 아파치 부조종사 가그레이글도 통제한 것 시범을 본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인기의 지상관제센터에서 통제권을 넘겨받은 아파치는 무인기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정찰 및 공격 능력을 선보였다. 위험지역에 투입된 무인기가 능선 뒤의 아파치에 전장 정보를 보내면 아파치 조종사들의 판단에 따라 공격 패턴이 정해진다. 무인기가 목표를 향해 조사한 레이저의 유도로 아파치가 긴 사거리를 지닌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무인기가 직접 목표를 타격하는 경우도. 중요한 점은 생존선과 작전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 아파치 공격 헬기 제작사인 미보잉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아-64 아파치 가단독으로 작전 1. 위험지역에서의 생존율이 53%인 반면 무인기를 통제해가며 작전했을 때는 83%가 살아남았다. 무인기 기준으로는 생존율이 더 높다. 무인기가 혼자 들어갔을 때 생존율은 56%에 불과했으나 아파치와 연동하면 91%로 뛰었다. 순환 배치로 지난 2013년에 왔을 때 이 부대는 무인기를 운용하지 않았으나 개편 과정을 거치고 다시 왔다. 미군이 아파치와 무인기를 조합해 샤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 여름. 이후로 4월 6일 중 공격 정찰 대대는 조합 운영 능력을 완전히 갖춘 미군은 대부분의 공격 헬기 대대에 무인기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최신 운용 교리를 바로 알려준 것은 이례적이다. 동맹국의 작전 능력을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호인 동시에 미국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라는 신호로 읽힌다. 석양을 배경으로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국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 8km 바깥에 적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16. 지지부진한 국내 개발 마침 국내 무인기 사업은 하나같이 고전하고 있다. 약 1조 원 규모의 군단급 무인기는 정찰형과 공격형 2가지로 개발이. 정찰형의 요구 성능 미달 논란이 있는 가운데 공격형은 아예 추락. 오는 2020년 개발 완료 후 배치 계획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중고도 무인기 사업도 당초 올해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비행체 자체보다 데이터 링크와 송수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더 어렵다는 점에서 전망이 밝지 않다. 싸게 사려고 포기한 무인기 통제 기능 달아야 설령 무인기의 국내 개발이 완료되고 데이터 링크까지 해결돼 도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육군이 보유한 36대의 아파치 헬기 가운데 무인기를 통제할 기체는 한. 우리 군이 계약한 아-64의 아파치 가디언 기종에는 이 기능이 있지만 2009년 계약 당시 단가를 낮추려고 제거한 채 들여왔다.
도입할 아파치에 장착할 무장도 예산 사정으로 적게 들여와 탄창을 절반밖에 못 채웠다는 비판도 받았다. 가격 논리와 이산에 매달린 근시안적 판단으로 별도의 개량비를 지출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개량 기간의 전력화 공백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다. 1차 관건은 예산 확보 아파치를 무장시킬 각종 미사일이 부족했어도 기댈 언덕은 있었다. 유사시 주한미군의 지장 탄약을 보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기와의 조합은 얘기가 다르다. 미사일이나 탄약 같은 소모품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미군과의 공동작전 자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미 육군 입장에서 2017년 퇴 역시 킨 58D 정찰 헬기를 대체할 전력은 현실적으로 무인기밖에 없다. 유무인 복합, 이 세계 군사 기술의 흐름이라는 점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비싸다.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려 면 2조 5천억에서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미군이 보유한 정찰형 무인기 RQ-7 섀도우의 가격은 1,550만 달러에 이른다. 미군 기준으로 배치하려면 6세트가 필요하다. 섀도우에 장착할 수 있는 파이러스 소형 미사일까지 수입하면 가격은 더 힐파이어 미사일을 4발 달 수 있는 MQ-1C 그레이글의 가격은 세트가 아니라 1대에 2,150만 달러다.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무장하려면 13대 약 8천만 달러가 필요하다. 미사일 가격을 제외해도 이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8조 원에 아직 사안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사업의 금액이 큰 만큼 다양한 논의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소형 공격 헬기 생산 물량 축소될까 주목할 사실은 무인기 개발과 별개로 레의 물량을 줄이는 논의가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25일 정부와 기업 관계자 간 실무회의 결과 당초 계획 물량보다 30대 덜 생산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모이고 있다. 생산업체와 육군은 크게 반대하고 있지만 레의 전력 지수가 코브라 헬기보다 500md나 높기에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미제 무기를 많이 수입해달라는 미국의 압력을 일부나마 풀려고 해도 돈이 들어간다. 결국 예산 확보에 달렸다. 국내 개발과 유예부 연동 필요 대안은 없을까? 개발이 늦어진 군단급 중고도 무인기와 소형 공격 헬기의 등장 시기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면 이를 유무인 시스템으로 연결하자는 해결책이 모니터와 조이스틱 등 컨트롤러 무인기가 보낼 영상을 잡고 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암호화한 무선 데이터 통신 링크 등은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하고 보다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순차 개발하자는 논리다. 일단 미국제 무인기와 통제 시스템을 들여와 우리 군의 하이엔드 전력인 아파치와 연결해 운용하면서 기술을 쌓아 미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공격형 헬기와 무인기 주변의 난기류가 어떻게 흐를지 주목된다. 1965년 코브라 공격 헬기 첫 비행 벨리사의 모델 209의 시험 비행. 미군 야월로 정식 채용한 이 개종은 공격 헬기의 베스트셀러로 1965년 9월 7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10m 헬리콥터 본사 회사가 자비로 개발한 모델 209가 첫 비행에 나섰다. 아직도 개량형 생산되는 코브라 공격 헬기의 원형이 처음 비행한 순간이다. 처녀 비행 결과는 성공. 낮은 고도에서 약 12분간 머물렀다. 미 육군은 이듬해 4월 공격용 헬기 평가를 통해 5개 업체 중 모델
209를 제안한 배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았다. 첫 비행인은 뒤인 1967년 9월 A-16대가 월남전에서 실전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기종 선정과 양산 실전 배치와 마찬가지로 개발. 벨사가 육군이 발주한 공격 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벨사는 연구비 100만 달러를 투입 불과 9개월 만에 시제기를 선보였다. 실물 공개 나흘 후에는 최초 비행까지 성공했다. 신속한 개발에는 비결이 있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미 H-1 이로커 이 헬기의 기체와 부품을 그대로 사용한 덕분이다. 미 육군은 헬기의 기동성에 만족했지만 치명적 약점이 드러났다. 이착륙 시 피격 위험을 줄이려 원의 기관총과 로켓을 장착했던 미군은 아예 공격 전용 헬기를 원했고 선정 경쟁의 승리는 벨사에 돌아갔다. 부품의 절반 이상을 공통 사용했어도 A-1은 원과 다른 점이 사격 CP 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 동체를 가늘고 길게 뽑았다. 나란히 앉던 조종석을 상하 배치로 바꾼 것도 외형상 구별피. 초기에는 속도를 내기 위해 착륙 스커드까지 내 장식으로 설계했었다. 월남전에서 위력을 입증한 A-1은 곧 자유진영의 표준 공격 헬기로 단발 엔진형과 쌍발 엔진형을 합친 생산량이 2387대.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다. 시험 비행 5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최일선을 지키고 있다. 개량의 개량을 거듭한 결과다. 엔진을 단발해서 쌍발로 바꾸고 각종 항법 장치와 계기판 무장을 일시 난 개량형도 나왔다. 최종 개량형인 H-1Z 바이퍼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A-64 아파치 공격 헬기에 버금간다는 평가 아래 미 해병대가 도입 대수를 늘려나가고 빛의 이면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 고성능의 A-1Z는 시운전에서 배치까지 10년이나 걸렸다. 가격도 비싸다. 55년 전보다 가격이 약 30배가량 뛰었다. 수없이 많은 변형과 개량형이 등장했다는 점은 기체 기본 설계가 뛰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H-1은 우리가 최근에야 눈뜬 진화적 개발의 모범적 사례다. 대한항공 퇴역 앞둔 육군 헬기 500MD 무인 헬기로 탈바꿈. 500MD 무인 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대한항공이 전남 고흥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센터에서 500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완전 무인화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된 500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 지상에서 12미룩한 뒤 제자리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은 2014년부터 산업부 기술개발 과제 등을 통하여 500MD